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신고, 고소, 고발 당하면 일단 아동학대 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검사는 임시조치로서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데,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당한 사람의 죄가 없다 해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낸다면 검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당한 사람이 죄가 있다 생각하여 검찰로 넘겼다면 이 시점에서 검사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이 시점에서 아동학대 혐의자를 아동보호재판으로 넘기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른바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입니다.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기소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만약 아동학대 혐의자를 기소한다면 아동학대 형사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취업 제한이라든지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물게 되는 등 유죄 판결 이후의 추후 불이익이 심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형사 유죄 판결에 따른 징역형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죠. 이러한 형사재판을 일으키는 역할을 검사가 합니다. 만약 검사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사람이 어린이집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부모님 등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입장인데, 그 잘못이 심대하진 않고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면 검사는 사건을 기소가 아닌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리면 일단은 한시름 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법원의 아동보호 처분은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동학대 피의자가 신분이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혹은 교수님, 의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직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때부터 노력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향후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아동보호 처분이 아닌 불처분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는 검사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사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은 절차 내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결정임은 분명하나,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예외 규정이 많은 바,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아동학대 전문 로펌의 변호사와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